우리가 아는 인어공주는 아틀란티카 인어왕국을 이끄는 트라이튼의 막내딸 에리얼의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인간을 혐오하는 트라이튼과는 달리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에리얼은 바다마녀 우르술라와 계약을 맺으며 여러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후 에리얼의 진심을 알게 된 아버지 트라이튼은 마법의 삼지창을 이용해 에리얼을 인간으로 만들어주었고 그녀는 에릭 왕자와 결혼을 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들은 이렇게 주인공이 결혼을 하며 막을 내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인어공주에도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어공주 그 뒷이야기 후속작은 결혼한 에리얼이 딸 멜로디를 낳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에리얼과 에릭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멜로디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인간과 인어가 모두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죠. 손녀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트라이튼은 멜로디에게 조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열면 눈앞에 아틀란티카가 펼쳐지는 신비한 목걸이였죠. 사랑하는 손녀 멜로디에게 이 목걸이를 주노라. 내가 바다의 자손임을 잊지 마렴. 그런데 그때 평화로운 파티를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르술라의 동생 모르가나가 나타나 순식간에 멜로디를 낚아챈 것이죠. 사실 모르가나는 언니만큼 마법을 잘 사용하지 못해 이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니가 못 이뤄낸 것을 해내고 싶었죠. 때문에 그녀는 트라이튼의 마법 삼지창을 빼앗아 바다의 왕이 되기 위해 멜로디를 인질로 잡아두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녀의 부하 거대한 상어 언더톤은 아래에서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트라이튼, 당신의 마법 삼지창을 내놓지 않으면 네 손녀는 언더토의 식사거리로 해버리겠어. 손녀를 잃을 수 없었던 트라이튼은 사색이 되어 멜로디만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에리얼은 기지를 발휘해 멜로디를 모르가나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트라이튼은 곧바로 삼지창을 이용해 언더토를 아주 작은 물고기로 바꿔버렸고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모르가나는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에리얼은 모르가나가 또다시 멜로디를 데려갈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모르가나를 찾기 전까지 저랑 멜로디는 바다에 갈 수 없어요. 멜로디가 아틀란티카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이야기하며 조개 목걸이를 다시 건넸습니다. 트라이튼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에리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라이튼은 충직한 신하인 붉은 개 세바스찬에게 멜로디의 경호를 맡기곤 조개 목걸이를 바닷속에 빠뜨려버렸죠. 바다와 왕국 사이엔 높은 벽이 생겼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멜로디는 12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에리얼은 자신이 인어였음을 철저히 숨겼고 인어왕국 아틀란티카에 대해서도 전설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를 대며 멜로디의 바다 출입을 엄격히 금했는데요. 때문에 멜로디는 에리얼이 바다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며 자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에리얼이 딸 멜로디를 통제해도 멜로디가 인어를 동경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마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12번째 생일에도 바다로 몰래 나가 아름다운 조개들을 수집했는데요. 그러다 멜로디는 우연히 트라이튼이 12년 전에 버렸던 조개 목걸이를 찾게 되었죠. 한편 기회를 엿보고 있던 모르가나는 멜로디가 조개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모르가나는 기뻐하며 소리쳤죠. 멜로디를 이용하면 트라이튼을 이길 수 있어. 언니가 할 수 없었던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일 파티에 늦기 전 멜로디는 서둘러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멜로디를 본 또래 귀족들은 그녀가 물고기랑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공주라며 비웃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멜로디는 그 말에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인어가 되었으면. 사실 멜로디는 항상 바다로 나가고 싶었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엄마 에리얼에게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데요. 생일 파티에서 멜로디는 타국의 왕자와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멜로디가 알지 못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전 드레스로 옷을 갈아입던 중 그녀가 실수로 세바스찬을 허리에 묶어버렸던 것이죠.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왕자의 손이 멜로디의 허리로 향했고 세바스찬은 집게발로 왕자의 손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란 왕자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렸고 세바스찬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멜로디의 생일 케이크로 추락하게 됩니다. 세바스찬, 거기 있었구나. 미안해. 몸은 좀 괜찮아? 멜로디는 세바스찬부터 챙겼고 또래 귀족들은 그녀가 개와 대화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죠. 파티는 엉망이 되고 상처를 받은 멜로디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멜로디는 목걸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조개 껍질을 열어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아틀란티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제서야 멜로디는 아틀란티카가 전설이 아닌 실존하는 왕국이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멜로디는 에리얼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지만 에리얼은 또다시 진실을 숨긴 채 버럭 화를 내는데요. 바다에 나갔었구나. 어떡해. 엄마 명을 어기고 바다로 나갈 수가 있어. 속상한 마음에 멜로디는 방을 뛰쳐나갔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버렸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서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언더토가 나타나 멜로디에게 나지막히 말을 겁니다. 너 진실이 궁금하구나? 모르가나가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거야. 우리 함께 모르가나한테 가자. 그 말에 멜로디는 홀린 듯 모르가나한테 향했습니다. 모르가나는 인어가 되고 싶어하는 멜로디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며 그녀를 인어로 만들어주었는데요. 얘야,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어가 될 수 있단다. 트라이튼이라는 못된 인어가 내 삼지창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온다면 널 평생 인어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안타깝게도 멜로디는 트라이튼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가나의 계략에 깜빡 속아 넘어간 멜로디는 새롭게 사귄 친구인 펭귄 팁과 물개 대쉬의 도움을 받아 몰래 아틀란티카에 잠입해 트라이튼의 삼지창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모르가나의 거처에 에리얼이 등장했습니다. 멜로디가 바다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된 에리얼이 트라이튼의 마법으로 인어가 되어 멜로디를 찾으러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엄마에 대한 오해가 쌓인 멜로디는 사실을 숨긴 엄마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걸 아시면서도 엄마는 절 가두려고 성벽을 쌓았었죠. 멜로디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모르가나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에게 삼지창을 건네버렸습니다. 이에 모르가나는 기뻐하며 멜로디를 한껏 비웃었습니다. 넌 할아버지 물건까지 훔친 나쁜 아이구나. 트라이튼은 네 할아버지야. 네 엄마는 나로부터 널 보호하려고 했던 거지.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멜로디는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모르가나는 동굴에 멜로디를 가두었는데요. 이제 인어가 되는 약효가 사라지면 넌 여기서 숨이 막혀 목숨을 잃을 거야. 모르가나는 동굴의 벽을 만들곤 에리얼을 낚아챈 뒤 바다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언더토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렸는데요. 그녀는 딸을 찾아 바다로 나온 에릭의 발에 줄을 매달곤 바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에 에리얼은 서둘러 모르가나로부터 벗어나 바다로 뛰어들었고 세바스찬 역시 집게를 이용해 그 줄을 끊어버렸죠. 한편 팁과 대시는 멜로디가 걱정돼 그녀를 찾으러 가다 언더토에게 쫓기게 됩니다. 추격전을 벌이던 중 언더토는 멜로디가 갇힌 동굴벽을 부숴버렸고 때마침 멜로디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며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행히 그녀는 곧바로 육지로 구출되었고 에리얼 역시 남편 에릭을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기세등등해진 모르가나는 삼지창을 휘두르며 외칩니다. 지느러미 달린 것들아, 전부 멸종되어라. 마법이 발동되며 멜로디를 제외한 모든 바다 생물들과 인어들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멜로디는 모르가나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에게 달려들어 삼지창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삼지창을 손에 얻게 된 트라이튼은 분노하며 모르가나를 얼음 속에 가두어 버렸죠. 트라이튼은 멜로디의 무사기환을 기뻐했고 멜로디는 트라이튼에게 삼지창으로 성벽을 허물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트라이튼은 육지와 바다를 가로막는 성벽을 없앴고 인간과 인어는 서로 다시 바다에 모여 하나가 되며 막이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에 제작된 인어공주 2편이었습니다. 1편에서는 에리얼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2편에서는 멜로디가 인어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두 모녀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이 관전 포인트였죠. 이후 제작된 인어공주 3편에선 에리얼의 과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어린 시절 에리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에리얼의 가족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